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행안위 국감에 이어서 법사위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요. 여당은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징계를 부각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대장동 역시 수사가 부실하다고 김호수 검찰총장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이시죠? 권성동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어제 법사위도 참석해서 바쁘셨을 텐데 토론도 좀 보셨습니까? 혹시? 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요. 국정감사, 하느라고. 그러셨군요. 그 토론도 참 재밌게 진행됐고,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인가요? 윤석열 후보가 끝나고 나서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툭 치면서 그만 좀 하자 이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영상? 봤습니다. 이게 검사를 또 하시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친한 선배한테 좀 살살하자. 좀 살살하자. 도덕성 문제 자꾸만 얘기하냐 이러면서 친근감이 표시를 그냥 툭 친 거죠. 살살하자고 하셨는데 친 거는 좀 아프게 치시는 것 같은데? 에이, 뭐가 아파요, 아프기는. 너무 악의적으로 보시는데. 아니야. 재밌게. 웃으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봤어요. 이렇게 장난삼아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역시 대장동, 그다음에 고발사주, 이게 두 개가 얽히고 설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법사위는 또.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즉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을 했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외에 백현동 식품연구부지, 가스공사 부지, 두선 의료원 부지 전부 특혜 개발을 허용했거든요. 인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상습적인 배임 행각이다, 배임 중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이 검찰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 최고 주범인 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핸드폰도 확보를 못했는데 경찰이 그걸 확보를 했고요. 또 성남시장 씨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전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이게 봐주기 수사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검찰이 잘못된 수사 행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 결국은 거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말이 거기에 딱 답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만 받겠다고 했다가 하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도 용인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특검은 계속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겠습니까? 검찰 수사하는 거는 나를 위한 수사,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에 있으니까 특검 수사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내 통제 범위 밖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 수사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증거도 제대로 확보 안 하고 그냥 바로 영장 청구를 한 거는 결국은 면죄부 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 또 그 친구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수사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계좌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대한 특혜성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갖고 로비했다는 근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의 기본이 계좌 추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좌 추적을 하고, 그리고 그 계좌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자를 소환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어제 검찰총장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급해서 구속영장부터 먼저 청구를 했다, 이렇게 자신들이 부실 수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계좌 추적은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죠.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때 청구를 한 거죠. 지금은 그러면 계좌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하고 있겠죠. 예. 근데 개들 추적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한두 개가 아니고. 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은 뭐 성의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핑퐁이죠. 검찰총장은 철저 수사 지시했다 그러는데 밑에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고등학교 후배예요. 예. 대표인의 친문검사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팀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특수수사를 해보지 못하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검사들이 지금 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이고요. 예. 제가 검찰 내외의 그런 평가를 들어보니 이 수사팀으로서는 기대가 난망이다. 수사팀을 베테랑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지금 제기한 거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 2011년 사건 때 뭐 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변호인 김만배를 통해서 소개받았고 그때 중수이과장이 윤석열이었고 뭐 이런 그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또 빠져나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내용을 송기현 의원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예. 검찰이 이재명 구하기의 관군으로서 예? 나라의 군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정말 거짓말.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기록이 트럭 한 트럭뿐이거든요. 예. 변호사가 수십 명이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소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예. 그 수사 대상도 아닌 걸 갖고 어거지로 좀 주장하는 것이고요. 만약 민주당식 논리라면은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1년차 때 부실로 퇴출 위기에 몰렸어요. 금감원 감사 결과. 예.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이 직접 비은행 검사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줬으면 좋겠다. 서슬이 18월 때.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금감원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줬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문재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부인 부산에 사건을 싹쓸이 몰아줍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한 7, 80억 받아가거든요. 법무부인 부산이 문재인 대표 변호사가 있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때 원칙대로 했으면 부산저축은행은 사라졌을 운명이었는데 그때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장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자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의혹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으면은 예. 자신들이 당당하게 해명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아니다 해명하면 되는데 예. 거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 당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 흠집내기에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한편은 이런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당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신랑을 해요. 예. 그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에 자신들이 패배할지도 모른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사실 스스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민주당에서?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근데 그건 또 홍준표 후보 말대로 어떻게 보면 범죄 공동체 뭐 이런 이재명과 윤석열을 싸잡아서 그렇게. 아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홍준표 후보 과거에 전력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예, 잘 몰라요? 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난처한 입장이고 정직 2개월 법원 판결도 행정법원 판결도 나와서 그것도 지금 걸려 있고 좀 그런 것들은. 아니, 그거는. 예. 검찰총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을 받든 안 받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행위가. 그리고 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누가 믿습니까? 2심, 3심 있으면 그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예.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게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돼서 또 고발되면 이게 다시 기소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여당의 희망사항이고요. 예. 예. 검찰총장을 뭐하러 뒀습니까? 그러면 감찰부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검찰 수사 사무의 최종 책임자의 총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판결이고, 예. 그 전에 가처분을 인용했던 그 재판부와는 같은 재판부인데 구성은 다 바뀌었죠. 재판장부터. 알겠습니다. 정반대적인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을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74%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56%가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김호수 총장 체제와 이렇게 불만이 많느냐. 이게 지금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게이트는 조국 수사 사건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이재명 측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에서 부인을 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조국 수사 때는 특검 도입 주장 안 했냐? 그때는 윤석열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불만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은 지금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런 얘기하면 탄핵 때 국민들이 한 80%가 탄핵에 찬성했거든요. 지금 특검이 74%입니다. 특검 도입하자는 것이. 이 국민적 분노가 지금 딱 계속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간과했다가는 무시했다가는 이 민주당이 나는 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할 틈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유인태 정치의 품격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만납니다.